요즘 퀀트 투자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크게 늘었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투자에 관한 글들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 보게 되면은 퀀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과거 선배 개미에 비해서, 과거에는 어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체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현실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는 퀀트 투자로 수익을 만들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오랜만에 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속의 그 이야기들, 그 이유들 곰곰이 함께 생각하시다 보면요. 예,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좋은 방법들,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퀀트 투자. 이게 갑자기 펑 하고 생긴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체계적인 투자에 관한 방식들이 있어 왔고, 이것을 이제 체계화하면서 용어들도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퀀트 투자고, 아마 조만간에는 퀀트 투자라는 용어보다는 뭐 인공지능 투자 이런 게 아마 더 널리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로 퀀트 투자가 불렸어요. 2000년 초반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이 선물, 옵션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보급이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선물 옵션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예, 재미있게 지냈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뭐 지금처럼 뭐 하나의 문화는 아니었고요. 예, 소수의 투자자긴 합니다만, 예, 제법 많은 투자자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좀 이제 투자 금액이 큰 투자자분들은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나 메타스탁과 같은 해외 솔루션을 이용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증권사 HTS에서요, 차트 안에 시스템 트레이딩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앞서서 보셨던, 예, 도표가 살짝 있죠? 예,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고요. 제 2000년 초반에, 예, 요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했어가지고, 지금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의 절반 이상이 요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는 선물 옵션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전략이 개발이 되었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살살 등장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 퀀트 투자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진화합니다. 저 때는 이제 선물 옵션 같은 이제 시세 데이터가 예, 다이렉트로 있는 예, 잘 누적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보급이 됐고 200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요. 재무 데이터가 조금씩 예, 손에 넣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데이터 업체들이 늘어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뭐 그 재무학 관련한 뭐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혹은 뭐 연구소든 이런 데서 가치 투자 관련한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가 풍부해지니 이것을 체계화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체계화한 가치 투자 연구를 로직을 세워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가치 투자 방식을 스타일 투자라고 그때 당시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예전 2000년대 중반 퀀트 자료 보게 되면은 퀀트라는 용어보다는 스타일 투자라는 용어로 검색하시면 옛날에는 검색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랬다가 2010년대부터 해서 퀀트 투자가 용어로서 정착하게 되고요. 예,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 과정에 많이 예, 참여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2000년 초 중반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 개발하는데도 뭐 곁다리지만 함께 참여를 했었고 그 후에는 뭐 이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책들 있잖아요.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요게 2013년에 나온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 퀀트 방식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이제 생뚱맞게 영상 캡처본이 있는데 이게 2016년에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후에 모 경제 방송에서 인공지능 대 여기 로봇가 있네요. 인간의 투자 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논설위원 해설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뭐 이거 분석해서 여러분 이번에 뭐 인공지능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인데요. 뭐 인간 팀은 가치주 뭘 하네요. 뭐 퀀트 팀은 가치주 중심으로 뭘 하고 있네요. 이런 거 이제 분석하는 그런 거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치투자 처음 공부는 2년 전에 제가 출간한 책이죠. 그때 그 책에서도 퀀트 방식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퀀트 방식의 투자를 해왔고 연구해왔고 많은 투자자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요,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퀀트 투자에 실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정말 많잖아요. 요즘 그 주식 투자 관련한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로 종종 올라오는 책들 보면 퀀트 관련한 책인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나와 있는 전략을 따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하고 이게 답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은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3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들어보시다 보면은 우리 애청자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퀀트 연구한다는 지인분들의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는 퀀트 투자에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느냐? 자, 첫 번째 이유로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직이 공개가 되잖아요. 퀀트 로직이 공개되는 순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논리죠. 자, 어떤 퀀트 전략이 있다. 대박 전략이다.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박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대박 전략이요, 어떤 책에 이제 딱 프린팅 되는 거죠. 어떤 로직이 있는데 가치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 를 결합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만듭니다. 이게 대박 전략이고 정말 논리적으로 논거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대박 전략이 이만큼의 파이를 연 수익률을 만드는데 책을 보고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쏙쏙 이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겠죠. 처음엔 한 명만 있었어요. 맛있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했던 게 이만큼이었는데 1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10등분 되겠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책이 베스트셀러 됐어. 그럼 100명, 1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등분, 1000등분 돼요. 그러면 원래 이만큼이었던 파이가 요만큼도 못 먹고요. 오히려 심지어는 이 파이를 먹겠다고 이 1000명, 심지어는 10,000명이 달라붙으니까, 그 안에서 돗대기 시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죠. 손실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개된 어떤 투자 로직은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년 전에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원아워 브릭아웃 시스템이란 게 유행했었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동안 고가 저가 딱 찍고 선물 가격이 그 고가 뚫고 올라가면 매수, 뚫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이 책으로 프린팅 되고요. 너도 나도 쓰고 난 후 심지어는 그 증권사의 그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 솔루션 좋은 거 있습니다. 거의 트레이드 스테이션급이었어요. 거기에 기본 전략으로 올라가자마자 이 전략이 쓰레기가 됩니다.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손실만 생기지 이상하게 수익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난 다음에 저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잊혀진 다음에 그때 또 이제 수익이 나요. 퀀트 로직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접하는 시기가 로직이 오픈되고 베스트셀러에 있는 그 로직을 내가 써봐야지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공개된 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스스로가 개발한 투자 전략일 수 있잖아요. 이 스스로가 개발한 투자 전략.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정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개발 과정에서 과최적화의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본인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최적화라는 오류 알죠? 투자 전략 연구를 좀 깊이 한 사람들은 과최적화의 오류를 압니다. 마치 투자 전략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수익률이 엄청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데이터에서는 이쁘게 나오는 수익률이지만 y = x제곱의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게 되지만 미래 데이터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이것은요, 패션 모델에게 정말 멋있는 옷을 입혀서 피팅을 한 다음에요. 그 피팅된 옷을 저한테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꼴뚜기 옷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모멘텀 투자,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 전략하는 분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요, 원래 수익률 곡선이란 게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변동도 없어요.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과최적화의 오류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아예 논리적인 오류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무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또, 이게 실전 투자에서 경험하시게 되는 건데,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만들었어요. 과최적화도 없고, 내가 연구를 했는데 정말 100% 완벽한 어떤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전 투입을 한 다음에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데 약간 아리까리해요. 플럭플럭 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뭔가 새로운 조건을 갖다 붙여요. 이건 예외적 케이스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유도리를 갖다 붙여야 돼. 하면서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수익률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어쨌거나 꾸물꾸물하면서 우상향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수익률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요즘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하잖아요. 아니, 2차전지 관련주는 이렇게 가는데 내 매매 전략은 이러네? 그러면은 자신의 투자 전략을 그때그때 달라요. 개그 프로에 나오는 대사를 적용하면서 융통성을 유도리를 적용해서 포기하고 그 시점에 뜨거운 종목에 달려듭니다. 이런 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퀀트 투자를 시작했다가 실망만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전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강한 기준을 누군가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좀 잔소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엔 누가 있어요? 야, 친구야, 여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지금 뭔 종목이 따따블 나는데 거기에 달라붙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분탕질만 하는 친구들만 있지. 나의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아예 투자 기준, 전략, 퀀트 전략 자체도 잘못된 경우들도 많고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면요. 결국 과거 선배 개미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상황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좀 강한 기준을 잡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코치처럼 그럼 좀 많이 퀀트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퀀트 투자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번 정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그리고 수익률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